미 국세청이 가정과 사업장에 대한 기습방문 세무조사를 전격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엘리트 대학 입학에서는 같은 점수이면 부유층 자녀들이 35% 내지 2배 이상 입학 허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6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나 올해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추가 인상할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청소년들 10명 중 1명이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베이핑이 급증하고 있다고 CDC가 경고했습니다. 폭염에 대기오염까지 겹치면 심장마비 사망 위험이 2배까지 급등할 것으로 미 심장협회가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IRS 국세청이 10년 이상 지속해온 가정과 사업장에 대한 기습방문 세무조사를 전격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요원의 직접 방문 조사는 소환 또는 영장, 압수시로 한정하며 대부분의 방문 조사는 우편으로 일정을 미리 잡고 실시하는 것으로 대체된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유층과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중소업체들까지 죄가 없어도 공포를 느껴온 IRS 국세청의 기습방문 세무조사가 전격 중단됐습니다. IRS는 24일 10년 이상 실시해온 통보하지 않은 직접 방문 세무조사 관행을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RS는 기습방문 세무조사로 사전 통보 없이 2,000여 명의 IRS 요원들을 탈세가 의심되는 가정이나 사업장에 직접 파견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IRS는 한 해 수만 건씩 사전 통보 없이 가정이나 사업장에 IRS 특별조사 요원을 보내 기습방문 세무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부유층과 대기업들은 전담 공인 회계사들과 변호사들이 즉각 대항할 수 있지만 사업을 하는 중소업체에서는 탈세나 죄지은 사실이 없더라도 그야말로 공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IRS는 기습방문 세무조사를 중단하는 대신 특별한 경우에 한해 사전 통보 없는 방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문조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환장이나 법원의 영장이 나온 경우,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사전 통보 없이 IRS 요원들이 직접 방문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IRS의 사전 통보 없는 방문 세무조사는 한 해 수만 건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백 건으로 급감하게 될 것으로 IRS는 밝혔습니다. 대신에 대부분의 IRS 방문조사는 사전에 우편을 통해 방문 일자를 예약한 후에 IRS 요원들이 방문하는 방문 세무조사로 대체된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더욱이 대다수의 IRS 조사는 이미 요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라 편지를 보내 보충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RS가 공포를 안겨줘온 기습 방문 세무조사를 전격 중단한 것은 공화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는 것은 물론 증액 예산이 대폭 깎이는 제한 조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10년간 IRS 예산을 800억 달러나 증액시켜 8만 7천 명을 신규 채용함으로써 전체 직원을 2배나 늘리도록 입법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며 국가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 800억 달러 가운데 올해 14억 달러와 향후 2년간 200억 달러 등 모두 214억 달러를 삭감키로 결정했습니다. 공화당 진영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탈루를 추적하려는 IRS 예산을 늘리는데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등 엘리트 대학 입학에서는 같은 점수이면 부유층 자녀들이 35% 내지 2배 이상 입학 허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재산이 1,000만 달러 이상인 탑 1% 부유층은 34%, 4천만 달러 이상인 탑 0.01% 최고 부유층 자녀들은 2.2배나 높았으며 저소득층은 평균보다 높은 반면 중산층은 평균에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부들이 기부금을 내고 그 자녀들이 입학을 허용받는 미국에서 엘리트 대학일수록 같은 점수이면 가정의 부에 따라 입학 허가율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하버드와 예일, 프린스턴 등 동부 아이비리그 8개 대학에다가 MIT, 스탠포드, 시카고 대학, 듀크까지 포함해 12개 엘리트 대학의 입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아주 부자이거나 아주 가난해야 같은 성적이면 입학을 더 많이 허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가계 자산이 4천만 달러 이상이면 탑 0.01%에 속하고 1,000만 달러 이상이면 탑 1%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2개 엘리트 대학의 입학생들 50만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같은 SAT나 ACT 점수를 맞았을 때 탑 0.01%에 해당하는 최고 부유층 자녀들은 평균보다 2.2배나 입학 허가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같은 점수로 탑 1%에 들은 부유층 자녀는 평균보다 34% 입학 허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소득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의 가정 자녀들이 소득에 따라 적용받는 연방 무상 보조인 펠그란트를 받을 수 있는 신입생들은 평균 입학률보다 약간 높아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인 중산층이나 중상층 가정까지 매우 광범위한 소득계층 자녀들은 엘리트 대학들의 입학 허가율이 평균보다 낮아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거나 아예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소득계층의 학생들은 학비가 매우 비싼 엘리트 사립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명문 주립대학에 많이 응시해 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부익부, 빈익빈의 엘리트 교육은 사회와 경제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쳐 빈부차를 더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12개 엘리트 대학에 다니는 전체 대학생들의 숫자는 미국 전체 대학생들의 1% 이하입니다. 그러나 500대 대기업들의 CEO들 중에 이들 엘리트 대학 출신들은 1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들 중에는 이들 엘리트 대학 출신들이 25%나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계재산 4천만 달러가 넘는 탑 0.1%의 슈퍼 부자들 중에서 12개 엘리트 대학 출신들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26일에 11번째로 0.25%포인트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나 올해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두 번째 추가 인상할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이 다소 냉각되고 있어 물가도 추가 진정되면 9월부터 12월까지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7월 26일 0.25포인트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은 거의 굳어진 데 비해 이번이 올해의 마지막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수요일인 26일 11번째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5.25 내지 5.5%로 조정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99%로 꼽고 있습니다. 동결 가능성은 없고 0.5포인트 인상을 내다본 투자자들은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의 주된 관심은 이제 7월 0.25포인트 인상이 올해의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연준의 예전 예고대로 한 번 더 올리게 될지에 쏠려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등 경제 전문 미 언론들은 7월이 올해 마지막 인상이 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금리 정책을 결정하며 고용과 물가를 핵심 지표로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고용이 둔화되고는 있지만은 예상보다는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 물가는 진정세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준은 7월 26일 기준금리를 올린 다음에 9월 20일과 11월 1일, 12월 13일에 FOMC 회의를 개최합니다. 9월 20일 회의 이전에 8월 4일에 나올 7월 고용 성적과 8월 10일에 발표되는 7월 CPI 소비자 물가가 예의주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폭은 올 상반기 6개월간 한 달 평균 21만 5천 개로 이전 6개월 동안에 31만 7천 개에서 10만 개 둔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마다 10만 개씩 둔화되온 미국의 일자리 증가폭이 올 하반기에 추가 냉각될 게 분명하지만 한 달 10만 개대를 유지해도 호조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이 다소 냉각되면 임금 인상도 둔화돼 물가 또한 추가 진정될 것이므로 연준은 올 하반기에는 7월 26일 한번 0.25포인트 올린 다음에 9월과 11월, 12월에는 연달아 기준금리를 동결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CPI 소비자 물가가 5월에 4%, 6월에 3%로 한 달에 1포인트씩 대폭 진정됐지만 주거비 등이 아직 내리지 않아 근원 소비자 물가는 4.8%에 머물러 있어 물가 진정세가 앞으로도 눈에 띄게 개선되지 못하면 연준은 한 번 더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청소년들의 10명 중 1명 이상이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베이핑이 급증하고 있다고 CDC가 경고했습니다.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들은 11%가 전자담배를 이용하고 있고 남성과 백인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자담배 흡입을 의미하는 베이핑이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어 경고령이 내려졌습니다.
줄이라는 상표로 유명하고 일반 담배나 펜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시판되고 있으며 거의 전부 맛과 향을 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는 연기나 냄새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새로 내놓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현재 18세에서 24세 사이의 미국 청소년들 가운데 10명당 1명이 넘는 11%가 전자담배를 흡입하는 베이핑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연령대에선 남성의 전자담배 이용률이 11.6%로 여성의 10.3%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인종별로 보면 백인이 14.4%로 가장 높았고 아시아계가 8.6%로 두 번째 많았습니다. 라티노 청소년들의 이용률은 7.6%였으며 흑인들은 2.4%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은 전자담배보다는 일반 담배를 즐기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인들은 담배를 피운다는 비율이 10.2%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비율은 3.2%이고 둘 다 혼용한다는 비율은 2%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의 소득에 따라 전자담배 이용률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일 경우 오히려 전자담배 이용률이 5.8%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산층은 4.8%이고 고소득층은 3.6%로 가장 낮았습니다. 미국에서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이용률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자담배가 연기와 냄새가 거의 없어 은밀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 또한 일반 담배 못지않게 각종 질환이나 악영향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자담배로 인한 폐 질환 사례가 2019년 한 해에만 450건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 33개 주에서 폐 질환자들이 보고됐고 최소 5명이 이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지구촌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에 대기오염까지 겹치면 심장마비로 사망할 위험이 최고 2배까지 급등할 것으로 미국 심장협회가 경고했습니다. 화씨 90도 이상의 폭염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심장마비 위험이 18% 높아지기 시작하고 평균 97.5도의 폭염이 4일 계속되면 심장병 위험이 74%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기오염까지 겹치면 사망 위험이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을 히트돔으로 감싸 지속되고 있는 용광로 폭염은 최소 보름, 길게는 한 달 이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물론 심장병 사망 위험까지 급등시키고 있습니다. 폭염과 대기오염이 겹치면 심장마비 사망 위험이 최대 2배나 급증하는 것으로 미국 심장협회가 발표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전화를 통해 20만 명의 심장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폭염이나 혹한, 대기오염이 심장병 위험을 대폭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폭염과 대기오염이 겹치면 심장마비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미국 심장협회는 지적했습니다. 여성들과 노인들이 더 위험한 것으로 이 협회는 밝혔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 화씨 평균 90도 이상의 폭염이 이틀 정도 지속되면 심장마비 위험이 18% 높아집니다. 화씨 95도에서 110도 사이에서 폭염이 4일 지속되면 심장마비 위험이 74%나 급증하게 됩니다. 더욱이 폭염에 대기오염까지 겹치면 심장마비 사망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고 미국 심장협회는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체의 20% 이상의 지역에서 화씨 103도, 섭씨 39도에서 화씨 125도, 섭씨 43도 사이에 드는 위험한 폭염으로 매일 7천만 명 내지 8천만 명씩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4일에도 폭염에 시달리는 미국민들의 숫자는 7,8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는 지난 주말 화씨 133도를 찍어 100년 전인 1923년에 134도와 사실상 같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는 화씨 100도 이상의 폭염이 기록적인 43일째 계속됐으며 앞으로도 신기록을 이어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엘파소는 화씨 100도 이상으로 38일째 폭염에 시달려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도 한 달 내내 화씨 100도 이상의 폭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110도 이상으로도 24일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내 산불은 물론 캐나다 산불 매연까지 몰아닥쳐 대기오염도 건강에 나쁘거나 매우 나쁜 상태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